네, 오늘의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핫이슈 나우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경기도에 이어 서울과 인천의 초중 고등학교도 9시 등교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462개교가 참여했는데요. 이 중 70%가 초등학교인 반면 고등학교는 단 한 곳에 불과해 반쪽짜리 9시 등교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9시 등교 시행이 학생들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문제점으로 언급됐던 문제들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큰 가운데 시행된 9시 등교.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대책은 없는지 전화 연결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가 9시 등교를 시행한 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었는데 그게 바로 오전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후 수업의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역시 9시 등교가 영향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는 8시 반 또는 8시 20분 정도까지 이제 학교를 가다가 지금 9시로 한 30분 정도씩 늦춰지다 보니까 생체 리듬이 약간씩 변화가 있는 거는 사실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침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가는 부분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좀 적응하는 부분이 빨라졌다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생체 리듬이 처음에 좀 바뀌다 보니까 오후에는 그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9시 등교가 그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있는데요. 특히 고등학생들은 9시 등교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에서는 특성화고 한 곳만 9시 등교를 실시한 상황인데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9시 등교를 하게 되면 수능 당일과는 다른 생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등학교에서의 9시 등교는 강요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서울에서 한 곳 실시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도 이전부터 이미 하고 있는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그 고등학교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9시 등교는 거의 0%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부에 대한 진행 부분 또는 시간에 대한 배당 부분이 다른 학교나 다른 지역하고 다 이렇게 일정 부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9시로 일률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고등학교는 앞으로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입시 제도하고 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9시 등교하고 잘 맞물려야지 이게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9시 등교가 처음 시행되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가장 문제로 꼽힌 게 맞벌이 가정 자녀의 등교입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일반 회사나 이런 데의 출근 시간 같은 경우는 거의 8시에서 8시 반, 또 길어봐야 이제 9시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를 조금 8시나 8시 반 정도까지 보낸 다음에 그 회사에 출근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현재 그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본인들의 출근 시간하고 어머님이나 아버지의 출근 시간하고 자녀의 등교 시간하고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해결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맞벌이 가정에 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은 부모의 이 출퇴근 시간이 조정되지 않는 한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 이런 반응인데 다른 대책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를 좀 해결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학생이 먼저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찍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나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하게 되는, 그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좀 부정적인 부분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보면은 학원가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8시부터 9시, 8시 50분까지 이 일정의 아침 시간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을 좀 새벽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침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좀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참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경기교육청, 서울교육청 입장은 9시 등교가 무조건 9시까지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등교 시간이 9시로 늦춰진 것뿐이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9시가 아니라 9시 30분으로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또 유동적으로 학교마다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일찍 오는 학생들을 위한 조기 등교 프로그램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기 등교 프로그램 잘 시행되고 있나요? 예, 이거는 아마 그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일정 부분에 대한 걸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나 서울을 비롯해서 초등학교는 거의 그 90% 많게는 이제 70% 90% 이렇게 좀 많이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일찍 오는 학생들을 일일이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1시간 일찍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뭐 10분 또는 20분 일찍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기 등기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갖춰졌다고 해도 학생의 요구사항도 다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앞으로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생들에게 여유로운 아침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된 9시 등교. 물론 취지 자체는 좋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새벽반 같은 사교육이 조장된다는 부분이라든지 뭐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현재 놓고 보면은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혼란이 9시 등교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학생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본인이 다녔을 때, 학교를 다녔을 때 다른 곳으로 만약에 이사를 가거나 그랬을 때는 거기서 또 9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가능한 한 그 등교 시간을 맞추는 그런 추세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뭐 8시 20분 등교하는 학교, 8시 반에 등교하는 학교, 9시 등교하는 학교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한테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 시도교육청에 있는 교육감들하고 교육부 장관이 어떤 것이 과연 적절한 선인지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다면 앞으로의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또는 교사한테도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직장 다니는 부모들은 이 9시 등교로 그럼 9시 출근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게 바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런 혼란을 겪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앞으로 학생을 위해 시작된 9시 등교가 이런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